사기 아니야? 저기 오이. 오이 중고거래. 아저씨 안녕하세요. 예. 아이디가 혹시 그 먹방여신? 아니 맞아요. 그래요? 여기요. 이거 포장 안 뜯어가지고 괜찮아요. 다 새 거예요. 아이 뭘 안 보여주셔도 돼요. 오해하는 사람끼리 뭘 그런 거. 그런가? 아이 덕분에 생필품 사러 마트 안 가도 되고 좋네요. 예. 근데 오이왕 훈남님 예. 닉네임이랑 좀 다르게 생기셔. 왜? 뭐라고? 아니 닉네임이랑 닮았다고요. 그래요? 맞다. 내 예. 정신 좀 봐. 저희 2만 원이라고 하셨죠? 예, 이만 이거 진짜 싸게 드린 거예요. 근데 저 차 3번 갈아타고 왔거든요. 저 3천 원만 빼주시면 안 돼요? 이 동네 사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딴 데 갔다 와. 3천 원.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맞아요, 2만 원. 좋은 거래 했습니다. 네. 원래 배 안 고팠는데 왜 갑자기 배고프네? 밥 시간이 됐네. 시간 되시면 같이 밥 먹으러 가실래요? 뭐야? 지금 나 꼬시는 거야? 저는 배가 안 고파가지고. 저도 지금 바로 배가 고파졌네요. 제가 진짜 근처에 맛있는 맛집 알거든요. 그래?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처음 만나는. 기왕 이렇게 된 거 한번 꼬셔봐. 이번 기회에 친해지면 앞으로 같이 밥 먹으면서 식비도 줄여야지. 오세요. 예. 저쪽 맞네. 설마 나한테 반한 거 아니겠지 진짜? 설마 자기한테 반했다고 오해하는 건 아니겠지? 여기에요. 무슨 소리야? 뭐야? 엄청 맛집이라더니 그냥 갈비탕집이네. 난 또 뭐 색다른 게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드디어 여기로 다니. 혼자 오기 민망해서 미루고 미뤘는데. 어머, 저 국물, 저 고기. 무슨 생각하세요? 저분들이 너무 맛있게 드시길래요. 근데 여기 떡갈비집이에요? 갈비탕집이에요? 오, 완전 예리한 질문. 떡갈비집도 되고 갈비탕집도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 음식 나와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주문은 제가 할게요. 사장님, 여기 떡갈비탕 2개요. 근데 이 떡갈비, 갈비탕, 떡갈비 갈비탕?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그냥 떡갈비.
갈비탕이에요. 떡갈비탕. 아, 이 떡갈비랑 갈비탕이 만난 거네요. 네. 아, 근데 목포에 이런 게 있다니. 전 목포 살면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저 이거 항상 먹어보고 싶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혼밥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그냥 집에서 대충 때우고 말았었는데. 혼밥 레벨이 1도 안 되시네. 저는요, 고깃집도 혼자 갔어요. 대박! 와 진짜 대단하시다. 하여튼 일단 이거 얼른 먹어볼까요? 이 맛이야. 고소하고 진한 고기 국물에 요 떡갈비까지 완전 환상궁합인데. 떡갈비라길래 달고 기름질 줄 알았는데 완전 담백한데. 오이왕 훈남님 맛이 어때요? 입에 좀 맞으세요? 아니 뭐 그냥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거 엄청 신기한 맛이네요. 이거 느끼할 줄 알았는데 국물이 엄청 담백해요. 오이왕 훈남님 입에 맞으셨다니까 제가 다 뿌듯하네요. 근데 이 얘기 들으시면 더 맛있을 텐데. 뭔데요? 이 안에 들은 이 떡갈비가 3,000번 이상 사장님이 직접 수타한 거래요. 이게 그냥 음식이 아니라 이 정성이 가득 들어간 이 음식을 먹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더 맛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더 맛있겠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계속 유지할 수 있죠? 이게 이 집만의 특별한 비법이에요. 비법이요? 궁금하죠? 네. 알려드릴까요? 뭐. 혼자 살더니 꽤 심심했나 본데? 오늘 잘못 걸린 거 아니야? 아이고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긴요. 떡갈비 수타하는 소리죠. 그런데 수타 작업이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요? 수타 작업이 끝난 고기를 손으로 일일이 주무르고 뭉치는 거죠. 떡갈비 형태의 모양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차적으로 만들어진 떡갈비를 냉장고에 넣어서 3-4시간 정도 숙성시켜요. 역시 고기는 숙성이죠, 숙성.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1차 숙성을 마친 떡갈비를 다시 꺼내서 다시 단단하게 주무르고 뭉쳐요. 아까 묻혔는데 또 뭉쳐요? 이거 일을 2번 하는 거네. 모르시네. 다시 단단하게 뭉치고 뭉치고 또 뭉쳐야 육수에 넣어서 끓일 때 고기가 풀어지지 않는다고요. 이 떡갈비 형태를 유지하는 게 진짜 보통 힘든 일이 아니네요. 이렇게 2번의 과정을 거친 떡갈비는 마지막으로 다음날 아침까지 또 숙성시켜요. 숙성을 또 2번이나 한다고요? 와, 진짜 대단하신데. 이 떡갈비 형태를 유지하는 게 진짜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그걸 매일 아침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매일 아침 10시부터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한쪽에서는 떡갈비 만들고 또 한쪽에서는 또 손님들을 마중해야 되는데 사장님이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맛을 위한 사장님의 선택인 거죠. 이렇게 만든 떡갈비는 초벌로 1차로 찌고 주문이 들어오면 2, 3분 정도 재벌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님상이 빨리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쩐지 아까 저희가 주문했을 때 음식이 엄청 빨리 나오더라고요. 다 그런 이유가 있었네. 이 국내산 유구의 뼈를 24시간 푹 구워가지고 육수를 만들어요. 아니, 육수만 하는데 하루가 꼬박 걸리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이 끓여진 육수에 떡갈비, 달걀, 당면, 파를 넣고 끓여낸 다음에 손님상에 내놓는 거죠. 이 한 그릇이 그냥 한 그릇이 아니네요. 이 정성이 정말 많이 들어간 보양 먹는 것 같아요, 보양. 저도 그래서 이런 음식은 혼밥하기 싫더라고요. 이런 맛있는 음식은 혼자 먹는 건 반칙이잖아요. 이런 사장님의 노력 덕분에 이 식당이 무려 4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식당이 진짜 오래된 곳이었네요. 그리고 이 떡갈비탕을 더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은 요거 있죠, 요거. 요 파무침을 이렇게 떡갈비탕 안에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은 더 맛있대요. 이 파무침이랑 떡갈비탕이랑 궁합이 잘 맞나 봐요. 당연하죠. 이 떡갈비탕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 집만의 국룰이래요. 이렇게 파무침을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먹으면은 살짝 얼큰하게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흔한 파무침 같은데 뭐 특별한 비법 같은 게 있나? 비법이 있긴 하죠. 뭔데요? 뭐 또 이렇게 맛있는 양념을 막 넣는구나. 바로 사장님의 요 손맛. 뭐 따로 특별히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그냥 파무침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요 사장님의 손맛 때문에 더 맛이 특별해지는 거죠. 하긴 우리 엄마의 손맛 그리고 우리 먹방 여신님 엄마의 손맛이 다 다르니까요. 야,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응? 이 깍두기 정말 맛있는데 이것도 직접 담그시는 거예요? 그래도 손님 상에 내놓는 거니까 하나하나 다 정성껏 만드시는 거죠. 이 김치도 1년에 한 번 김장철에 1년치를 만드셔서 묵혀둔 거 이렇게 내주신대요. 그리고 이 깍두기도 제주산 무만 사용하시는데 한 달 내내 담그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내내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손님이 많은 만큼 금방금방 소진되니까 많은 양을 담그셔야 된대요. 하루에 무 100개씩 한 달 동안 담그신다는 거예요. 야, 음식에 대해서 찐이신데 진짜 찐 맛집. 그럼요. 근데 처음에 여기 40년 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장님이 굉장히 젊으시던데? 오이왕 훈남님, 또 이 이야기가 궁금하신 거구나. 그렇게 궁금하진 않은데? 그럼 제가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네? 아닌데? 간단하게 얘기해. 귀에서 피나겠어. 때는 1970년대 초반. 오병봉 씨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찰칵, 찰칵, 찰칵. 사진? 맞아요. 오병봉 씨의 직업은 사진사였어요. 건물 2층에서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야, 그때 당시에 사진사면은 꽤 좋은 직업 아니에요? 근데
이 떡갈비탕이랑 사진이랑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 성격도 급하시기는. 천천히 들어봐요. 사진관 일로만 먹고 살기 빠듯했던 시점에 오병봉 씨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음식 솜씨가 엄청 좋았던 아내 강산자 씨였어요. 그렇지. 사람들이 매일같이 사진을 찍는 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생계를 위해 술과 음식을 함께 파는 스낵 코너를 운영했대요. 지금의 실내포차 같은 곳인데 예전에 목포에는 그런 곳이 많았대요. 근데 사실 포장마차 하려면 음식 솜씨가 꽤나 좋아야 될 텐데. 맞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생계를 위해 돈을 벌었죠. 그러던 1979년 두 사람 사이에서 둘째가 생겨요. 두 분이 금슬이 되게 좋으셨나 보다. 맞아요. 근데 한창 행복해야 할 시기에 고민이 생겨요. 고민이요? 무슨 고민이요? 사실 포장마차라는 게 음식보다는 술 장사에 가까우니까 한창 커가야 될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럼 고민이 좀 될 수도 있었겠네요. 끝내 포장마차를 접고 남편이 일하는 사진관 1층에 식당을 차리기로 결심해요. 술집보다는 식당으로 승부 보자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이게 뭔가 멋있는데요?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자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음식을 만들면 좋을까? 가만 보니 근처에 국물 요리집이 눈에 띄더래요. 그러고 보니까 또 근처에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떡갈비집들도 눈에 띄더래요. 그렇게 주변에 식당들이 많으면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될지 고민 좀 됐겠는데요? 맞아요. 식상한 음식으로 장사를 하면 잘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해내요. 묘수? 뭐요? 두 가지를 섞어보자. 이거 이 떡갈비랑 갈비탕을 합친 거 바로 이거. 떡갈비와 갈비탕의 만남. 떡갈비탕. 떡갈비탕.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었대요. 아예 없던 음식을 만드는 거니까 고도의 작업이 필요했던 거죠. 사실 있던 음식도 더 맛있게 만들려면 힘든데 없던 음식을 개발하고 그걸 또 맛있게 하려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 노력을 알았는지 장사도 잘 됐어요. 처음에는 10병 남짓한 공간에서 테이블 2개 놓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손님이 많아져서 나중에는 남편의 사진관까지 식당으로 바꿨어요. 워낙에 식당 일이 잘 되니까 남편 오병봉 씨도 사진사 일을 접고 본격적으로 아내를 도와서 식당 일을 한 거죠. 그래도 본인 일을 포기하고 함께 식당 일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진짜 대단하시네요. 다들 어려울 때니까 토끼 같은 자식들을 위해서 한 선택이죠. 그럼 아까 그분이 사장님? 아닌데? 그러기에는 너무 동안이신데? 이 식당이 문연 해와 똑같은 해에 태어난 오인영 씨. 그럼 우리 오인영 씨가 이 가게를 물려받은 거네요. 13년 전에 물려받긴 했지만 1대 사장님인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직도 주방에서 일하고 계세요. 목포에서 떡갈비탕 하고 있는 강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를 뒤를 이어 떡갈비탕을 지불하고 있는 오인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제 자신을 자부하는데요. 참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만들어서. 저희는 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100번의 손이 거쳐서 만들어진 떡갈비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맛을 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엄마 비법을 제가 전수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저는 목포에서는 떡갈비탕이 제일 자신 있게 끓일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진짜 사장님의 팬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떡갈비탕 절대 혼자 먹어서는 안 돼요. 같이 먹어야 돼요. 맞죠?
제 말이 맞죠? 오유영 혼남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아까 딱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완전 제 거였거든요. 칭찬이야 욕이야. 아, 예, 그래요. 아, 저도 이 찐 맛집 알게 돼서 좋았어요. 오늘 이렇게 만나서 맛있는 밥도 먹고 너무 좋아요. 생필품도 싸게 얻고 밥도 같이 먹고. 저기 그래서 말인데요. 설마 벌써? 만난 지 1시간 만에 고백? 정태호 죽지 않았어. 아니 뭔데요? 이야기하세요. 뭐 제가 들을 수 있는 거면 들어드릴게요. 우리 이렇게 종종 같이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 안 돼요? 혼밥하는 거 지겨워 죽겠어요. 비싼 밥 먹을 때는 이렇게 반반씩 나눠서 내고. 아니 아까 말한 것처럼 맛있는 거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아이 뭐야? 먹방 욕심이 아니라 먹방 식신이잖아. 예. 그래요.